집안 사정 좀 부탁드려요. 이왕 목숨 걸고 도망친 거 한미천 챙겨오지 않고.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듯한 노비들. 국경을 넘어야만 그 추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은데 부당 20냥씩 더 맞춰들와. 나리. 도망 중인 노비가 감당하기엔 그 비용이 너무나도 막대했죠. 그 사정이고. 내 말뚝대기 들아니. 사기집 니놈 대가빨이 확 쫓아놓을게야. 그렇게 노비들끼리 투닥대고 있던 사이 어떤 남자들이 들어오자 분위기가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펼쳐라. 바로 도망친 노비들을 잡는 게 업인 추노꾼이었죠. 그 긴장들 하지 마. 그냥 도망친 노비놈들 잡으러 왔으니까. 내가 흥은 깰 생각은 없어. 그러니까 사연 없는 분들은 술이나 계속 드셔. 어여. 뿔뿔이 흩어져 도주하려는 노비들을 순식간에 산계에 제압합니다. 엔드게임인 것을 느낀 여자 노비는 다시 돌아가면 어떤 운명이 펼쳐질지 알고 있기에 우리 죽자. 종으로 사느니 차라리 사람으로 죽는 게 나아. 자신의 딸과 함께 자결하려 하죠. 다시 태어나면 좋은 부모 만나서 쌀밥도 먹고. 허나 죽는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노비의 인생입니다. 죽으면은 고깃값도 못 받는 게 추노야 이 사람아. 그렇게 모두를 제압한 추노꾼들은 조선 모든 노비들의 몸에 새겨져 있는 낙인을 확인한 뒤 주목. 혹시 이 여인을 본 적이 있나? 한 여인의 행방을 물으며 제보만으로도 당장 풀어준다고 하죠. 눈여겨들 봐. 하지만 당연히 알 리가 없는 노비들은 그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날 저녁 추노꾼들의 리더는 아까 행방을 찾았던 여인과의 과거를 떠올리는데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어느 양반집 자제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일어난 여노비는 제발 부탁 하나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올리지 마. 저야 죽어도 한이 없지만 부디 제 딸년을 풀어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아니 되시겠다. 그녀가 탈주를 감행한 이유는 저 어린 것더러 환갑 넘은 주인 영감 잠자리 수청을 들라 합니다. 자신의 어린 딸에게 펼쳐질 비참한 운명 때문이었죠. 한 번만 인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발.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을 작은 인정을 부탁하는 그녀에게 추노꾼 이대길이라고 알지? 그는 갑자기 특정 추노꾼에 대해 아냐는 질문을 하는데 들어봤습죠. 눈은 시뻘겋고 이빨은 시커먼 데다가 꼭 열을 굶은 승냥이 꼴인데 재미에 죽은 날에도 기생을 끼고 술판을 벌이는 개차반이라 들었는데 나으리께서는 그런 금수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제발 은혜를 베푸시어서. 이게 나야. 나다 이 씹새끼. 바로 이자가 그 개처방 같은 짐승이 너라. 그 악명 높은 추노꾼 이대길이었죠. 노비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모든 걸 포기하고 관청까지 그냥 따라가게 됩니다. 아이고 대길이 수고했네. 쉰양이야. 그리고 다시 붙잡혀온 노비들에겐 예정된 지옥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모진 매질은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 치지만 다시는 떳떳하게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것이다. 탈주를 감행했던 노비들의 얼굴엔 평생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추가로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녀 노비의 운명은 더욱 잔혹했죠. 처녀는 따로 명이 있을 때까지 물 한 모금 내주지 말고 딸녀는 데려가 준비시키거라. 예, 나리. 어여 일어나. 한편 훈련원에서 무예를 가르치고 있는 판관 황철웅과 그를 의미심장하게 쳐다보고 있는 노비 송태야.
눈빛이 뭔가 있어 보였지만 황철웅의 발판력을 하는 절뚝이 노비에 이 구역의 노비왕 구마족의 샌드백에 불과했죠. 장군님네랑 눈 마주쳤다가 우리까지 경치게 만들려고 그래. 용서하시오. 그리고 그날 저녁 아직까지 매달려 있는 여노비 옆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는 양반놈들. 아버님 기력이 서하셔서 짐소에 충년의 계집아이 하나 넣어드릴 뿐이지. 이 중년이라면은 그 계집이 방년 몇이나 되었는지요? 올해로 13시 되었다 하던. 자기 딸에 대한 이 더러운 대화를 다 듣고 있음에도 말 한마디 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엄마는 어떻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어머니 걱정만을 하고 있는 착한 딸은 시키는 대로 수청을 들고 어머니를 구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 시각 또 다른 추노꾼 천지호의 호출을 받고 간 대길. 그만합시오. 요즘 돈벌이가 좋다며. 그거야 뭐 언니가 잘 가르쳐준다고 아닙니까? 그래. 그는 대길에게 추노지를 가르쳐준 추노 선배였죠. 지금은 자신보다 더 잘 나가는 대길을 협박하기 위해 불렀지만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로 하는 거 별로 좋아하는 놈 아닙니다. 언니도 잘 아시면서. 씨알도 안 먹 싸대기. 우리 대길이 다 컸네. 언니 말하는데 자를 줄도 알고. 명심해. 넌 내가 키운 강아지야. 내 밑으로 다시 들어와. 호랑이가 어떻게 개 밑으로 들어갑니까? 멍멍 개. 얘들아 차라. 그렇게 7대1 싸움이 벌어지는데 괜히 명성이 자자한 게 아니었죠. 상놈은 나이가 몇이요? 내 앞으로도 언니 대접은 해드리지. 한편 노비의 딸은 역겨운 대감놈의 방으로 들어가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려는데 그때 대길이 등장해 직원으로 대감을 제압한 뒤 소녀를 데리고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묶여있던 소녀의 어머니도 구출한 뒤 오락산 인근으로 가라. 영봉으로 올라서면 짝기란 놈이 있을 것이니 안전하기 편할 게다. 탈주 경로와 훔친 금품까지 나눠주고 쿨하게 떠나버리죠. 나으리. 아저씨 안 잊을게요. 꼭 기억할게요. 금수만도 못한 대길이라는 악명과는 상반된 그의 행동. 집으로 걸어가며 과거를 회상하는데 자 이거. 양반집 자제로 태어나 집에 노비를 연모하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있었었죠. 아마 한시경은 이 손발이 따끈따끈할 거야. 꽉 쥐고 있어라.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애타게 찾고 있는 여자가 바로 이 노비였던 겁니다. 한편 송태아가 속한 노비팸을 찾아온 황철웅. 여기 상노가 누군가? 불러 계십니까요? 갑자기 구마족을 좁히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어제 말 한 필이 밤새 설사를 했다고 들었다. 이들이 관리하는 말이 아팠기 때문이죠. 말 한 필이 너희들 목숨 모두를 합친 것보다 중한데 어찌 관리의 소라고 잘못을 기망하는가? 말 한 마리의 목숨값이 노비 6명보다 훨씬 귀했던 비참한 현실. 이 구역의 족밥 태아가 또 쳐맞은 뒤 말을 치료하러 가는데 알았어. 이쪽에다 매놓고 가. 그가 절뚝거리는 모습을 본 대길은 자리를 저는 폼새가 좀 이상하지 않아? 무언가 수상함을 직감합니다. 그렇게 태아를 미행하던 중 서로의 기운을 눈치채고 긴장감이 감돌던 가운데 누군가 그와 부딪히는 척 쪽지를 건네죠. 이 천한 것이 선비의 길을 막아서느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리. 그렇게 대길은 의심을 거두고 같은 시각 범새낀 줄도 모르고 몇 해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대길에게 털리고 투덜대고 있던 부하에게 너 대길이라는 놈이 왜 추노꾼이 된 줄 알아? 천지호가 대길이의 과거 썰을 풀기 시작합니다. 언년이라는 그 계집 종년 때문이야. 병자호란 시절 지금과는 달리 싸움이라고는 1도 몰랐던 대길이는 청나라 군을 피해 숨어있는데 언년이가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내 낫을 휘둘렀지만 씨알도 안 먹혔죠. 그런데 그때
그들을 구해주는 누군가. 그 누군가라 함은 바로 노비 송태아입니다. 어찌됐든 목숨은 건졌지만 이 사건으로 둘의 관계가 밝혀지고 언년이는 주인에게 두들겨 맞은 뒤 다른 집으로 팔려갈 운명이 되어 있었죠. 허나 이걸 견딜 수 없었던 그녀의 오빠가 집에 불을 지르고 대길이는 모든 가족들을 잃게 됩니다. 게다가 본인도 공격당해 죽다 살아났던 것이죠. 그래서 대길이 그놈이 길을 쓰고 쫓아다닌 게 헌 10년인 게야. 잡아 죽이려고 눈깔이 뻘게 가지고. 천지호는 언년이에 대한 대길의 집착을 이용해서 승냥이를 어떻게 사냥하는 줄 알아? 그를 제거할 계획을 짭니다. 장대를 이렇게 거꾸로 딱 박아놓고 이 장대 끝에다가 닭피를 발라놓는 게야. 그럼 승냥이 이놈이 닭피 냄새에 미쳐가지고 달려와서 장대 끝에 있는 닭피를 핥아먹지.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지혀가 찢어지고 갈라지는지도 모르고 이 승냥이는 계속 핥아먹지. 결국은 그 피가 뒤핀지도 모르고 계속 핥아먹다가 결국 승냥이는 뒤져버려. 몇 시간 뒤 귀신이라도 본 것 마냥 전속력으로 달려온 왕손이에게서 찾았어. 거기 있대. 대길이 10여 년간 가장 듣고 싶었던 언년이 그 개집 좀. 그 말이 나오게 되죠. 참말이야? 어디서 봤어? 그리고 미친 듯이 달려온 대길의 눈앞에 그토록 그리던 그녀가 나타납니다. 오셨군요 우리 대길 서방님. 왔구나. 천지호의 계략이었죠. 심하게 충격받은 대길이는 뚝을 쳐맞고도 헤어나오질 못하더니 장난이 지나쳤어.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언니는 말이요. 제대로 오늘 내 손에 죽을게요. 분노합니다. 안 그래도 못 이기는 대길이었는데 뒷박한 대길이는 더더욱 상대가 되지 않았죠. 순식간에 모두를 제압하고 대길아, 언니야. 언니라고. 이성을 잃고 언니까지 조지려던 순간 동료들이 등장해 저지합니다. 같은 시각 정작 언년이는 다른 양반과의 혼례 후 첫날 밤을 준비 중이었죠. 다 잊었느냐? 이제 대기를 잊었느냐는 오라버니의 질문에 그와의 추억이 더욱 떠오릅니다. 이러니까 맨날 손발이 꽁꽁 얼어 터지지. 매 겨울 대길이가 몰래 만들어주었던 조선시대 핫돌. 잊어라. 기억이 많으면 슬픔도 많은 법이다. 언년이는 도련님이 죽었어요. 대길이가 그때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죠. 그래서 나도 사람이 된 것이야. 봐라. 노비 낙인을 인두로 치시던 날을 기억하느냐? 이날 난 아파서온 게 아니라 기뻐서 울었다. 우린 다시 태어난 게다. 비로소 사람으로. 새신랑 듭시오. 부디 행복해라. 곧 있으면 새신랑을 맞이할 언년이의 손에는 아직도 대길이 주었던 돌멩이가 쥐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언년이의 선택은 도망. 결국 시체라도 찾아오는 자에게는 500냥을 낼 것이다. 남편은 언년이에게 생사불문의 현상금을 걸고 오빠 또한 신복 백호를 통해 언년이를 찾아 나서며 언년이 찾기 3파전이 시작되죠.
한편 그날 저녁 송태환은 오후에 한 남자가 전달해 주었던 편지를 펼쳐보는데 정신은 혼미하고 몸은 천근 같네. 그 편지의 출처는 무려 조선 왕실의 소현세자였죠. 이 서찰이 그대에게 무사히 전달된다 해도 그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듯 싶네. 그리고 쩔뚝이 노예의 정체는 조선 제1의 대장군이자 최고의 무관 송태하였던 겁니다. 난 청나라에 볼모로 끌려가게 될 것이네. 함께 가지 않겠나. 전쟁의 폐색이 짙어가던 시점 어찌 우리 조선이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일이 무너졌는지 소현세자는 미래를 위한 일부 후퇴를 제안했지만 알아보고 싶네. 뼛속까지 무인이었던 송태하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지언정 포로로 끌려가진 않겠습니다. 입구컷을 갈겨버렸죠. 난 자네 없이 먼 길을 가는 것이 두려웠는지도 모르네. 그리고 몇 년 뒤 조선으로 돌아온 소현세자는 그대에게 내 못다한 뜻을 걸어도 되겠는가? 어느 누군가에 의해 무거운 짐 떠넘기고 먼저 가네. 독살당하고 맙니다. 그의 마지막 편지이자 유언을 접한 송태환은 무언가를 결심한 뒤 탈주를 감행하려는데 먼저 온 손님들이 있었죠. 하지만 아무런 계획이 없던 그들은 바로 걸려버리고 꼼짝없이 죽게 되려던 순간 교관은 듣게. 쩔뚝이가 등장합니다. 그래도 한솥밥 먹은 정리로 데려가려 하네. 이해하게. 전륜발이에 지나지 않는다. 쳐라. 이어서 유주얼 서스펙트급 전름 회복력을 보여주더니 순식간에 포졸들을 모두 처리합니다. 다음날 송태하가 도망을 했다 합니다. 알고 있네. 일개 노비의 탈주가 무려 좌의정에게까지 보고가 되고 있었죠. 이와 얽힌 더러운 음모의 규모를 방증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양 최고의 추노꾼 대길에게 추노 의뢰가 들어가고 다 도망갔어. 평소보다 훨씬 높은 의뢰금액에 곧바로 추노를 시작하죠. 그렇게 그들의 첫 대면과 첫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단 1안 만에 서로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직감하죠. 다리를 절지 않았나? 다리를 절지 않음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날 뒤따르지 않았나. 제법 든치 않은 놈이구나. 같은 시각 나머지 노비들은 최장군에 의해 손쉽게 붙잡히고 대길과 태하는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치열한 대결을 이어가던 중 천지오펜이 등장합니다. 끝판왕들답게 요리조리 피하고 막아내지만 지속된 화살 세례는 버텨낼 재간이 없었죠. 그때 노비들을 모두 제압한 최장군이 등장합니다. 고슴도치 되고 싶은 게야. 꼬치구이 되고 싶어? 더 피를 보자는 게구만. 피는 벌써 보고 있는 걸. 결국 천지호는 오줌을 지리며 물러나죠. 나체 싫어. 대소 수십 전에 그런 놈은 처음이군.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대길이 이렇게 고전하는 모습을 처음 본 최장군은 어떤 놈인지 알아봐야지. 송태하에 대해 알아보러 떠납니다. 하지만 정작 송태하는 화살에 맞아 죽기 직전. 그리고 붙잡힌 노예들에겐 끔찍한 고문과 궁예 클럽이 기다리고 있었죠. 한편 오늘 놓친 놈 송태하라고. 그놈 검으로는 조선에서 1대1로 대적한 적 없었다는 소문이네. 송태하에 대해 조사해온 최장군은 그의 강함도 강함이지만 칼든 놈보다 붙든 놈이 더 무서운 법이지. 무엇보다 정치 세력들과도 연관 있어 보이는 이번 일에 손을 떼자 하지만 무섭기로는 총든 놈이 제일로 무서워. 아무도 준비하고. 대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죠. 그 시각
여기 이렇게 누워 계셨습니까? 송태아는 치명상을 입고도 소현세자가 묻혀있는 산 정상까지 올라가 제를 올리며 지난날을 회상합니다. 여기가 우리의 무덤이 될지라도 조선의 기상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자. 사실 그는 볼모로 잡혀가는 소현세자를 그저 따라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세자를 데려가던 청나라군을 습격하여 구출을 시도했었죠. 그런데 적장에 목을 베기 직전인 송태아를 가로막는 소현세자. 칼을 거두라. 저 치르십니까? 명령이다. 칼을 거둬라. 그가 이러는 이유는 너의 치기가 조선을 다시 전쟁터로 만들 수 있음을 모르는가? 조선을 다시 불바다로, 온 나라 백성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생각이라면 차라리 나를 먼저 베어라. 백성을 다시 사지로 몰아넣기 싫었기 때문이었죠. 용서하십시오. 한편 그날 저녁 대길 일행은 사당패에서 도망친 애사당 설화를 도와주게 되고 갈 곳 없는 그녀를 일행에 껴주게 됩니다. 같은 시각 한양 어딘가에서 생각할 것 좀 뭐가 있어? 죽입시다. 외딴 노비들이 모여 심상치 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걸리는 양반들부터 죽이고 재물을 털어야죠. 이 세상에 불만을 가진 노비들이 현실을 바꾸기 위한 회의를 진행 중인데 대길에게 붙잡혔던 엿보기가 등장합니다. 호랑이 사냥 다녔다며? 그들이 엿복을 부른 이유는 그가 호랑이 사냥으로부터 다져진 사격술의 달인이기 때문. 사냥 다닐 거라? 사냥은 사냥인데 양반 사냥이요. 양반들 싹 다 죽이고 상놈들 세상을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당이 하는 일이요. 나름 전국구 노비들이 고을마다 연합하여 세상을 뒤집을 거대한 계획을 짜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를 엿듣고 있던 연호비 초복이 들켜버리고 이것이 죄에 엿듣고 있었어. 이년부터 죽입시다. 평소 초복을 좋아하고 있던 엇복은 기웁시다. 야도 종려인데 우리랑 다르게 뭐 있대요? 그녀를 살리기 위해 안 끼우면 나도 안 할래요. 뭐가? 입당을 결정하게 됩니다. 내 콩알 다 먹여줄 테니까 야도 우리 당에 입당시키래요. 그리고 그의 첫 번째 타겟은 추노군 이대길이라고 있대요. 이대길. 그 얌생이 같은 놈이 양반집 개가 돼서 우리를 악착같이 잡아들이잖아요. 그놈 대가빠리부터 쭈서버려야죠. 한편 언년이는 되도 않는 남장으로 사내들과 주막에 머물던 중 질 나쁜 놈들에게 눈치를 채이고 미행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같은 마을에서 관졸로 위장해 이동 중이던 송태아가 성폭행당하기 직전인 언년이를 발견합니다. 그렇게 본인부터 다 죽어가고 있던 중에도 그녀를 도와준 뒤 기력이 다해 쓰러져 버리죠. 같은 시각 추노채비를 준비 중이던 대길에겐 엇보기가 조준 중입니다. 입 벌려. 치킨 들어간다. 대길아! 다행히 머리를 스쳐 지나가 죽다 살아났는데 정신을 차리자마자 북쪽으로 100번 초지봉이 주장군을 왼쪽으로 돌아치고 왕세 오른쪽 포위. 총의 궤도를 근거로 저격범 포위 지시를 내리죠. 허나 미리 탈출 계획까지 꼼꼼히 세워놓은 엇보기는 유유히 빠져나가는 데 성공합니다. 송태아, 그놈 일을 맞자마자 이런 일이 생겼어. 대길 일행은 추노행을 잠시 미룬 뒤 우선 발포자를 먼저 찾기로 하죠. 뒤통수가 근질근질하면은 앞걸음하기 쉽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그 시각 엇보기 덕에 본의 아니게 시간을 번 태아는 의식을 잃은 채 언년이에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 또한 병자호란 때 세상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아내와 아이를 잃은 깊은 상처가 있었죠. 의식을 차린 그는 언년이에게 감사의 초크를 갈겨주고 죄송합니다. 깨어나셨군요. 밥을 가져온 스님에겐 칼부터 들이대는 지리는 매너를 보여줍니다. 자, 드시죠. 한편 황철웅을 불러 송태아의 속셈에 대해 이야기 중인 좌이정. 필시 충주의 이명호와 제주의 이석견을 찾을 것이야. 이미 송태아의 목적과 또 그가 찾아갈 사람들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죠. 그리고
송태와 그자가 큰 꿈을 꾸고 이명호와 이석경을 찾아갔는데 그들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황철웅에게 재미있지 않겠는가? 송태아가 찾아갈 두 사람의 암살 명령을 내려버린다. 알겠습니다. 사실 황철웅은 송태아와 함께 전장을 누비며 수없이 목숨을 빚진 둘도 없는 전우였죠. 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절시켜버린 것일까요? 다음날 좌이정은 이번엔 추노꾼 대기를 따로 불러 송태아를 수배합니다. 사로잡아도 좋고 목만 취해도 좋다. 심지어 그 수배 금액은 2,000냥 내리겠다. 평소 추노 금액의 수십 배에 달했죠. 허나 쇼부왕 대길놈은 1,000만금의 돈보다는 목숨이 더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네 복이 얼마짜리더냐? 좋게 5,000냥에 버금간다고 들었습니다. 추노질 500회에 해당할 금액을 불러버리는데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5,000냥이다.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감. 사력을 다해서 꼭 잡아 올리겠습니다. 달포 주겠다. 기한을 넘기면 네가 대신 죽는다. 만일 추세에 실패하면 그 역시 네 복을 내놔야 할 것이다. 10년 넣으시지요. 결국 발포한 자들의 추적을 뒤로한 채 먼저 송태아를 잡으러 출발하죠. 그리고 업계 1위답게 송태아의 심리를 꿰뚫고 곧바로 소현세자의 무덤에 방문합니다. 불이 마른 걸 보니 떠난 지 하루 반나절은 된 것 같은데. 야, 그나저나 귀신이요? 아, 여기를 올 건 어떻게 알았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놈 새끼야. 청야에서 8년 동안 소현세자랑 같이 살았다면서. 그럼 그 정이 보통 정이겠냐? 에이, 그렇다고 저 죽을 줄 모르고 여기부터 찾아와? 원래 이 양반 피를 가진 것들이란 곧 죽어도 명분을 찾기 마련이다. 멍청한 것들. 코데기린 곧이어 약초를 사용한 것까지 발견하고는 골세부 맞지? 그러네. 그의 상처가 깊은 것을 추측, 이후 무조건 가장 가까운 암자에서 회복을 하고 있을 것이라 확신하죠. 그 시각 간신히 걸을 수준까지 회복한 송태아는 언년이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는데 마을에서 옷을 갈아입고 길을 나서던 중 말 좀 묻겠어. 언년이를 수색 중인 백호와 마주칩니다. 이 여인을 본 적 있어? 글쎄요. 처음 본 얼굴인데. 바로 암자로 올라가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백호팸 그리고 대길팸이 동시에 암자로 향하기 시작하죠. 그 시각 아무것도 모른 채 대길이 죽은 줄로만 아는 언년이는 어제가 그분 기일입니다. 스님에게 그의 제사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떠나려던 찰나 백호가 등장하고 그녀를 강제로 데려가려 하는데 짜잔, 내가 돌아왔다. 다시 돌아온 송태아가 그들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백호팸을 제압한 뒤 같이 가시겠습니까? 같이 떠날 것을 제안하죠. 간발의 차이로 도착한 대길은 땡초. 간만이야. 스님과 아는 사이인 것 같은데 걔는 봤지? 떠난 지 한참 됐습니다. 스님은 송태아의 편을 들어줍니다. 땡중이지? 그런데 이런 어떻게 알았대? 어쩐지 여자 냄새가 나더라니까. 기대도 안 하던 설아가 불당이 지분 냄새 나던걸? 활약을 해버리죠. 그놈이 계집을 달고 다니나? 냄새가 남았다는 소리는 뜬 지 얼마 안 됐다는 소린데. 아따, 니미를 그래서 뭘 어찌라고? 그리고 갑자기 분위기 쇼미더머니. 시방 나랑 한번 해보자는 것이요? 어? 숭례문 계백정이 어떤 놈인가 그 성깔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것이 뭐야? 올패스네요. 저쪽으로 갔지? 용밍아웃한 스님을 뒤로하고 다시 추노를 시작합니다. 태아는 체력이 딸리는 언년이와 함께 도주 중이기에 백일팸에게 얼마 안가 따라잡히고 말죠. 그리고 드디어 다시 마주한 둘. 아니, 다시 마주한 셋. 가슴을 댄 것처럼 눈물에 패인 것처럼
레전드 오브 레전드 드라마 추노.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전회차를 매주 챙겨본 드라마이자 가장 재밌게 본 드라마 중 하나인데요. 연기, 스토리, 전개, OST 모두가 완벽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베스트는 매력 넘치는 찰지는 대사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본에 뼈를 간 게 느껴질 정도로 대사 하나하나가 찰지고 임팩트 있는 뼈사극인데요. 그래서 11년이 지났음에도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명대사들의 번복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자신있게 강추드리고요. 광고는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소개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제공해주신 KBS에 감사드립니다. 드라마 추노는 KBS 드라마 클래식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전 회차 풀버전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고두고 회자되는 장혁 레전드 연기 보여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우진아,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내는 이제부터 이우진의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소리를 내었어? 누구인가? 네 복수 오바나. 지금